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볼게요. 자,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5래요. 그냥 우리 정석대로 꺼내면 되겠죠. 조여져 있을 때는 절대값 부등식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조이면 된다. 그거 1 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로 나누겠지, A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A가 양수면 A분의 마비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지. 그대로 일단 나눴다고 치고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니? 그 상황에서 뭐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이제 비교하면 끝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3, 요거 5라고 한번 해볼게. 이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값 구하라고 하니까 뭐 두 케이스 다 정답이 돼서 A 더하기 B 값이 딱 하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모순이 돼서 걸러지든가 그런 거겠지? A 더하기 B 값 구하라는 거는 한번 해볼게. 요거 앞에 거 A 한번 곱해볼게요. 마 B가 마비 마이너스 1이 마 3A.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B 빼기 1은 5A. 이렇게 얻었네. 두 개 그냥 더해볼까? 더하면 마이너스 2가 2A네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네. A 값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모순이죠. A가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B 안 구해도 모순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답이 되지 않을까? 요거 마이너스 3. 요거 5. 그래서 구해보면 앞에 거 양변에 A 곱해볼게요. 마비 마 1이 마 3A. 아유, 이거 거꾸로죠,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 그래서 마비 마 1이 5A. 두 번째 B 빼기 1이 마이너스 3A. 요것도 그냥 이렇게 더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2A. 요때는 이제 정답이 되겠네. A 값이 드디어 음수가 나왔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니? 이해됐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 잘 해야 된다. 나눌 때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51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절대값 부등식 정석대로 꺼내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꺼낼 것 같아. 그 다음에 양변에 A 더하겠죠. 괜찮겠니? 여기까지? 그지?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이 저 두 번째 부등식도 다 만족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부등식도 일단 꺼내는 볼게요. 자, 여기 1번 부등식이고요. 2번 부등식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벌어지는 거지. 큰 것보다 크거나. 여기서 잘 꺼내주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또는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가 구해졌어. 그럼 이게 문제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야. 수치선을 딱 그렸을 때 잘 모르겠지만 요 두 번째 부등식 해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두 번째 부등식을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A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지? 근데 1번 부등식이 다 요거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저 1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겠니? 그렇잖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 분홍색 안에 있는 애들이 이 하얀색을 다 만족하지는 못하잖아. 이 바깥에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요래야 된다는 거죠. 요렇거나 이렇게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그래야 저게 이 하얀색을 모두 만족을 시킨다. 자, 그럼 요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왼쪽에다 그려야겠다. 이렇게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인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값 찾겠죠. 경계값 찾기. 경계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같아도 되니? 요 놈은 지금 색칠. 얘는 색칠이고 얘는 빵꾸야. 같아도 여전히 포함을 하느냐를 따지면 돼. 같아도 여전히 얘가 색칠이니까 얘를 포함하자. 그치? 그러니까 같아도 되겠죠. 요건. 그걸 잘 따져주면 돼요. 두 번째 요때 케이스는 요 빵꾸죠, 빵꾸. 이렇게 된 경우인데 여기가 지금 a-2겠네. 요 왼쪽이. 그럼 얘도 경계값을 지금 찾았죠. 자, 그럼 이제 같아도 되느냐? 같아도 될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아도 되겠죠? 근데 이거 부등식을 풀어보면 얘는 이미 모순이네. 6이 마이너스 2 하니까. 그러니까 요건 안 되겠네. 요것만 이제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풀 수가 있고요. 이제 경계값 찾기랑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좀 잘하면 돼. 252번은 뭐 부등식만 잘 풀면 되게 쉬운 문제라 뭐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냥 뭐 꺼내면 되죠? 2x-3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꺼냈어. 그 다음에 3 더해. 그 다음에 2 나눠. 이렇게 잘 꺼냈고요. 자, 두 번째 y 플러스 1이 마3부터 3까지다. 그럼 1 빼면 이렇게 돼. 요거 두 개를 얻은 것까지는 괜찮니? 그죠? 그랬을 때 2y-3x? 뭐 2y 범위 구해주고 3x 범위 구해주고 요거 2y 먼저 구하자. 2y 구하면 2배 하면 되니까 이렇게 2배씩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자.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겠네. 좀 보기 좋겠을까? 마6 마3x 마3 이렇게 됐어. 그래서 2y랑 마이너스 3x 더한 거의 최대 최소니까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뭐 여기 마이너스 14부터 1까지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였고, 자 253번은 그때 내가 풀었었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 54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2개짜리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를 하라 했어요. 일단 그럼 얘는 지금 안에 0 만드는 x값이 지금 누구야? n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얘 기준으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n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크니? 얘는? 이 미지수일 때 항상 누가 큰지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 n이 지금 자연수니까 n이 크겠죠. n. 맞죠? 그래서 얘는 확정적으로 이제 수직선상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n 있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때는 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자, 부호 판단할 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해도 돼. 숫자를 그냥 대입해서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방법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냥 가장 작은 x값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제 요 두 번째 구간은 이제 비로소 마이너스 1을 넘어가니까 얘는 이제 비로소 플러스 되지만 아직은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구간은 이제 뭐 다 플러스일 거고. 어쨌든 다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볼게. 하면 이항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2x n 사라지네?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자, 일단 이렇게 꺼냈어. 근데 이 케이스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요거 전제하에 꺼낸 거기 때문에 두 개는 end를 쳐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의 해는 일단 이렇게 구한 거야.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여기 첫 번째 구간의 해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차근차근 해보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n이죠. n 미만. 여러분 뭐 이거 케이스 분류 해봤겠지만, 케이스 분류 할 때 등호를 요 크거나 갖다 쪽에 붙이는 거는 그냥 수학의 관습이야, 관습. 약속이야, 약속.
굳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 왼쪽에 붙이는 게 그냥 관습이다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 쪽에. 자, 해서 이때는 앞에 거는 아직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x 플러스 1은 이제는 양수겠네. 하고 n 플러스 5. 그럼 여기 x가 사라지네. n 플러스 1, n 플러스 5. n도 사라지네. 1이 5 이하다. 얘들아, 요거는 해가 어떻게 돼? 1이 5 이하다. 요거는 무조건 성립하죠? 1이 5 이하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성립하고, 자, 요거 전제하에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AND를 쳐야죠? 그럼 요 구간의 해는 그냥 요게 되겠네. 그냥 공통모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 n 이상일 때. 이때는 이제 다 플러스니까 다 플러스를 꺼내면 2x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게 n 플러스 5 이하다. 처음으로 이제 미수가 껴있네. 자, x가 n 플러스 2 이하다. 이렇게 얻었어요. 역시 요거 두 개 전제하에 지금 AND를 쳐야겠죠. 그러면 요 세 번째 구간은 해가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잘 구했어요. 우리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개의 케이스는 AND냐 5월이냐를 얘기했었는데 이 세 개는 다 별개의 구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또는을 해줘야 된다. 인 건데 지금 이제 문제를 잘 보니까 이 범위를 잘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채워져요. 이렇게. 그죠? 합치면 n도 채워지죠? 그치? 그러니까 해가 되게 예뻐지네. 이렇게 잘 채워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마이너스 3 이상부터 n 플러스 2 이하까지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다. 얘를 합치면 다 메꿔질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n 플러스 2까지다. 자, 오케이. 기분이 좋죠. 이제 해를 잘 구했어요. 요거 만족시키는 이제 정수 개수가 15개다만 해석을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개념이 이제, 요거 개념이 이제 오지. 뭐, 마이너스 5 이상, 7 이하,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돼? 음수 5개, 양수 7개에다가 0 하나 더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더하는 거야. 음수부터 양수까지는. 그 내가 이런 건 알려줬었지. 그 등호 붙이는 도려내기 알려줬었죠. 그쵸?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한 번만 더 해볼게. 등호를 붙여. 15 이상으로 붙여.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37까지 37개에서 1부터 14까지 14개 도려내면 딱 요만큼 나눈다. 이렇게 했었고요. 어쨌든 요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음수 3개. 그 다음에 자연수 n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0 하나. 이렇게 되겠네. n 플러스 6개겠네요. 그게 지금 15개니 n 값이 9개가 되겠죠? 9.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5번. 뭐 이것도 이지합니다. 제가 이제 1차 부등식 단어는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넣냐. 일단은 1차 부등식 단어는 그 좀 양극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건 조금 이제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은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가 막 그렇게 잘 없는 단원이라서 일단 한번 좀 예열을 좀 해야 된다. 자, 뭐 이렇게 돼 있어. AP 길이는 어떻게 돼? AP 길이 수직선 위에 두 점이래. 2, 8. X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찍어볼게. AP 길이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니? 이걸 X 빼기 2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아니? AP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요거의 절대값을 표현해줘. 절대값. 그 다음에 BP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차의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정확히 3분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두 개짜리의 부등식이 되네. 그냥 요거 뭐 정석적으로 풀면 되겠죠. 2, 8 가지고 케이스분을 해가지고. 그치? 요거는 방금도 케이스분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요 정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11, 112 쪽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애매한 건 다 질문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괜찮니? 111쪽 C쪽? 113, 114쪽. 괜찮아? 좋아. 115쪽. 여기도 괜찮니? 116쪽은? 71번. 이 71번, 72번 딱 요 두 개만 잘하면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71번 하고 내가 이어서 7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2차 방정식 문제죠, 요게 사실은. 다시 한번 해볼게.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저렇대요. 자, 쌤이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전부 다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볼게.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지금 벌어졌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볼록성 먼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볼록이니 얘들아? 지금 부등식은 조여졌는데 해는 벌어졌지. 그럼 무슨 볼록이야? 그치. 조여지면 조여지고 벌어지면 벌어지는 게 아래로 볼록이죠. 방향이 같은 게. 얘는 지금 반대지. 조여졌는데 벌어졌지. 얘는 위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 그리고 심지어 요 두 개는 두 근이라고 했죠. 2차 방정식에. 그래서 fx를 일단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무조건 5여야 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일단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풀면 돼. 기억반 한번 풀어볼게. 자, f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네? 그대로 집어넣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플러스 1에 이렇게 되겠네. 그게 0보다 크다의 해야. 자, k가 지금 일단 음수인 상황이야. 음수인 상황. 그걸 꼭 염두를 해둬야 되고, 일단 x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나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려면 마이너스를 두 개를 빼낼게요. 그러면 그냥 플러스 될 거고 안에만 바뀌겠죠. 마이너스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아무 변화가 없겠지. 요거 말고는. 이해되니? 그 상황에서 요거 해 구하면 돼. 자, 얘 어때? K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헷갈린다. 이거 K 냅두고 푸는 게 헷갈려. 그럼 K로 나누고 싶죠. K로 나누려면 부호를 따져야겠지. 부호가 음수지. 음수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첫 번째 해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이렇게 조여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괜찮겠니? 뭐 근데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K를 굳이 나누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하는 게 좋겠죠? 자, 기억반이었고요. 니은번. 이것도 2x-1을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2x-1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2x-1에 마이너스 5. 요게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이 푸는 거야. 기억번이랑 2x 6 0보다 크다. K로 나누고 싶죠. 부등호 방향 바뀌겠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그럼 요거 해가 지금 0하고 3이죠? 그러니까 해는 0부터 3까지 조여진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이제 디귿번. 3분의 2x-1. 요거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3분의 2x-1. f에 3분의 2x-1 맞죠? 집어넣어보면 이게 사실 이게 뭐 근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0보다 작다네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자. 근데 혹시 이게 뭐 통분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한번 이해되나 한번 들어봐. 우리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만 구하면 끝이는 거잖아. 근만. 맞죠? 이거 0 만드는 거, 이거 0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거 0 만드는 것만 그냥 빨리 찾으면 되지 않을까? 납득이 되니? 그죠? 이거 좀 통분이 귀찮잖아요. 통분해서 풀어도 되는데 0 되는 것만 빨리 찾자.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요게 마이너스 3인 경우죠. 그럼 2x가 마이너스 2인 경우지. 요 경우 해는 마이너스 1이네. 이때 해가 마이너스 1. 요 경우는 요게 5가 되는 경우니까 15, 16, 8인 경우네. 이렇게 0만은 x값을 구한 거야. 그럼 아까처럼 이제 k는 이렇게 떼내겠죠? 그럼 이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네. 아까랑 이제 똑같이 풀이가 해서, 따라서 세 번째 해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벌어지겠네. 괜찮겠죠? 그래서 뭐 기억번하고 디귿만 맞겠네. 디귿만. 여기까지 괜찮니? 요게 일단 정석 풀이.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어쨌든 F가 위로 볼록인 거 깔고 가는 거고요.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5인 걸 지금 깔고 가는 상황인 거야. 자, 기억번을 해볼게. 기억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이제 바로 되면 좋은데, F-X는 0의 근은 요 세모가 통째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의 근이 얼마야? 그냥 1하고 마이너스 5인 거야. 맞니?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야. F의 AX 플러스 B의 볼록성은 원래 거 fx의 볼록성이랑 같다란 얘기지. 왜? 그러니까 f가 2차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일 때 f가 뭐 2x 제곱이다,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여기다가 아무리 요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해도, 아무리 무엇을 이 x 대신에 집어넣어도 이 앞에 최고차원계수를 절대 못 건드리는 거야. 얘는 전개를 하면 a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양수기, a제곱이 애초에 양수기 때문에 최고차원계수를 못 건드리죠. 부호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냥 뭐가 들어있든 간에 원래 거랑 볼록성이 똑같다. 이게 마이너스 x가 들어갔든 뭐하든 얘는 그냥 위로 볼록이다. 위로.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암산으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0보다 크다 해잖아? 그럼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벌어졌으니까 거꾸로 조여져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이렇게 조이는 거야. 이게 되니?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풀이처럼 이렇게 식작성을 해서 풀려면 나름대로 시간이 쓰여. 그렇지만 이 두 번째 풀이는 머리로 하면 1분도 안 걸려. 1분도. 연습이 많이 되면. 이거 해볼게. 결국엔 요 안에 세모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5 되는 거 찾으면 돼. 그게 얼마야? 0 또는 3이네. 그러고서 지금 크다의 해죠? 그럼 위로 볼록이니까 벌어진 거는 조여지겠네, 해가. 조이면 되죠, 그러니까. 해가 이거니까 틀렸고. 디귿번. 3분의 2x 마이너스 1, 이것도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거, 5인 거. 이렇게 찾는 거죠. 아까 찾은 해가 뭐야? 마이너스 1하고 8 이렇게 두 개 나왔죠. 걔가 지금 작다의 해네. 그럼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작으면 거꾸로 벌어지는 거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해되냐 얘들아? 웬만하면 이 풀이 연습을 하는 게 좋겠지? 머리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72번 또 이어서 해볼게. 자, F의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 방금 풀었던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풀이. 알겠죠? 잘 들어봐. F가 일단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얘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해가 조여질 거고. 자, 근데 얘의 의미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이 문제랑 똑같아. 요거는 0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3일 때 fx는 0의 두근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랑 똑같아요. 비슷해.
요 말인 건 이해되겠냐 얘들아? 요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이렇단 얘기는 요놈 통째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3하고 3이란 얘기야. 그게 일단 이해돼? 되니? 그러면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요 스몰 x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일단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두 개가. 그쵸? 근데 애초에 지금 f 자체의 두 구는 얼마니? 마이너스 1하고 2죠. 마이너스 1하고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2여야 상황이 딱 맞는 거죠. 좀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해하기가. 자, 해서 이제 k 값이 뭐 결정이 되겠지? 얼마야? 1이네, 1. 구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식작성을 해가지고 뭐 하려면 꽤나 시간 써야 될 거야. 이게 머리로 좀 이해해서 푸는 게 좋겠다. 자, 혹시 116쪽 질문 더 있니? 73, 74, 뭐 질문 있어요? 괜찮아? 75번은? 75번 질문 있니? 없고? 오케이. 자, 279번 봐볼게. 279번. 어쨌든 뭐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이라는 거는 이제 80%의 전형적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중요해. 나머지 20% 문제를 이제 남는 시간에 투자해서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요 문제 있죠. 여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문제가 뭐 참 모든 교과서에 들어있고 모든 참고서에 들어있고 참 뻔한 문제인데 내신에 일단 잘 나와.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 이참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야. 블록성이 정해졌을 때. 그래서 총 6가지, 총 6가지. 항상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6가지 그래프를 머릿속에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야. 그럼 얘가 항상 0 이하가 성립해야 되는데 일단 위로 블록이네? 그럼 이 3가지 중에 하나네. 항상 0이어야 돼? 그러면 되는 게 딱 2가지죠. 요렇거나 요렇고.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막 이거 여러분들 참고서나 막 개념서 보면은 뭐 어떤 경우 어떻고 막 이렇게 다 표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전혀 외우는 게 아니야. 나도 안 외웠는데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결론이 뭐니? 지금 이 문제는 B가 어떠면 돼요? 0 이하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이제 끝난다. 자, 해서 선배식 써보면 4분의 D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4K 마이너스 4K니? 계산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네? 어머, 완전 제곱식이야? 그게 0 이하다? K값이 그냥 1이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제가 뭐 신신당부를 드리지만 절대로 거기 뭐 책에 있는 표나 그런 거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다. 아는 거야? 자, 280번. 요거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면 돼. 루트가 요게 실수가 되려면 요 안에 게 항상 0 이상이어야겠죠? 요것만 이제 기억하면 되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 블록이네? 그게 항상 0 이상이려면 이 2가지 그래프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D가 0 이하다. 이렇게 똑같이 푸는 거겠지. 괜찮니? 그렇죠? 계속 요거 똑같은 거 할 거야. 281번 한번 봐볼게. 됐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거래.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 드니? 이거 딱 풀 때? 이 식을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 뭐겠어? 블록성을 모르잖아. 블록성. 그쵸? 블록성을 모르니까 무조건 블록성을 생각을 해야 돼. 쌤이 얘기했잖아.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에 따라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 그럼 블록성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 해야지. 자,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일 때. 아래로 블록일 때는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런 그래프밖에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D가 0보다 작다를 써야겠어.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리면 이러 하면서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되겠죠. 자, 4분의 D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 요 문제 풀어보고 조금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거야. 그거랑 이제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이렇게 되고요.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 요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 부등식인 거니까 조여졌죠? 1부터 4까지 조여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0보다 큰 거랑 공통해야 되는데 이미 뭐 0보다 크니까 일단 첫 번째 고안해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0보다 작은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야겠지? 0보다 작은 경우. 근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치 관계를 세 가지를 다 어떤 걸 그려봐도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야. 맞죠? 0보다 작은 부분이 무조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답이 될 수 없겠지? 얘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기본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는 거였고요. 여기 281번 이런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런 게. 그 다음에 어디 있냐? 284번 한번 해볼게요. 284번. 이거 한번 잘 봐봐. 이제 차이가 뭐냐를 한번 볼게요. 자, 역시 똑같죠? 우리 뭐를 몰라 지금? 이 문제에서? 블록성을 모르는 거지? 블록성? 그래서 일단 양수일대로 나눠볼게요. 양수일대를 한번 보면 위치관계가 세 가지지. 두 점 만나거나 접하거나 떠있거나. 근데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되는 경우는 접하거나 떠있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겠네. 그지? 그러면 D가 어때야 돼요? D가? 0 이하여야 되지. 잘 따라오고 있니? 맞죠? D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D를 구해보는 거야.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인수분해하면 A에 A 빼기 9인데 그게 0 이하인 거니까 얘 지금 조여졌죠? 조여졌으니까 해도 조이면 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조금 문제를 바꿔볼게. 이렇게 말고 여기 0보다 크다로 바꿔볼게.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크다니까 떠있는 경우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D가 0 이하여야겠지. 0 미만이야겠죠. 이해되니? 요거에?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뚫리겠죠? 0보다 작을 거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줘야된다. 자, 이렇게 구했어. 두 번째 구해볼게. 자,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아까 봤듯이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절대로.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는 해가 있을 수가 없다. 지웠죠?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꼭 뭐를 따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 계수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A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따져야 돼. 이거 하나로 답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봐야 되거든, 여기?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지,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안 돼 있는 거야. 2차라고 돼 있잖아? 그럼 A가 0인 거는 안 따져도 돼. 근데 2차란 말이 없죠? 그러면 A가 0이어도 되는 거야. 그럼 A가 0이, A에다 0을 대입해봐? 그럼 어때? 9가 0보다 크지? 이렇게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여기다 이렇게 포함을 딱 때려야겠지. 선생님이 이제 바꾼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되겠니? 일단은 그죠? 내가 이제 문제를 왜 바꿨냐면 이 원본 문제는 이게 등호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조심성이 연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예요. 0이 그냥 자동으로 포함되니까 따지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틀리게끔 하려면 문제를 바꾸겠죠,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284을 이렇게 풀었잖아. 아까 풀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 281번 봐봐. 선생님, 왜 그때는, 요때는 왜 그러면 m에다 0을 대입을 안 했나요? 일단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부등식이라고만 돼 있어도 이거는 0을 한번 대입해봐. m에다 0 대입하면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와. 맞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 x 범위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그럼 이제 완벽히 이해되니? 괜찮겠죠? 그래도 일단 뭐야,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가는 태도가 뭐야? 그러니까 m 값이 0일 때도 꼭 생각해보자. 그렇게 갖고 하면 되겠죠. 좋아요. 많이 힘들지? 여기 듣고 290번을 한번 해볼게요. 290번.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자, 역시 내가 그래프 대형 외우는 게 아니다, 표별로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2차 부등식 생각을 해봐. 2차 부등식 해를 구하는 그 정상적인 해 범위는 조여지거나 벌어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나오잖아, 해 범위가. 근데 뭐 이렇게 x는 2뿐이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접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치? 수학 문제는 이제 그 딱 수학적 상황이 생기는 거는 보통 예쁠 때 생기거든? 그러니까 예쁜 게 접하는 거잖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다 나누는 거죠. 세 가지 다 나눠도 나와요. 이렇게. 자, 나눠볼게. 위로 볼록인 경우 먼저 해볼게요. 위로 볼록인 경우에 0보다 크다의 해가, 아래로 볼록인 거 먼저 해볼게. 0보다 크다의 해가 x는 2뿐이래. 얘는 0보다 큰 게 계속 무수히 많이 존재하잖아. 그거 아래로 볼록일 수 없는 거지. 그쵸? 그럼 위로 볼록이 일단 답이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 얘는 0보다 큰 게 되게 많죠, 여기? 이거 틀렸고. 세 번째 그림. 얘는 0보다 큰 게 아예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접할 때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여기 딱 하나 있네. 거기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f를 x-2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요게 되겠지. 해서 위로 볼록이니까 기억번 일단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야? 접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다. 일단 니은까지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내가 뭐 디귿번 때문에 요거 푸는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요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는 F1이 돼, F1. 알겠니? F1의 의미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그럼 이거 이제 짝꿍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등등등.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값 정보구나 하고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게 뭐지? 막 이러지 마시고. 이해되겠죠? 해서 F1이 0보다 작냐를 묻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2에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네요. 그래서 1번은 디귿도 정답이 되겠죠.
됐죠? 요 디귿에 내가 써놓은 거 요거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 요거 꺼놨다가 한번 해볼게. 자, 해보자. 290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295번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인데 요 그래프가 저 이차함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냥 이거는 위쪽 아래쪽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가 주어진 요 이차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다로 그냥 쓰면 끝나. 알겠죠? 위쪽이면 크다로 하면 되는 거야. 아래쪽이면 작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니? 뭐 2차 분식 풀듯이 전부 다 이항해. 우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우변. 이렇게 이항되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했더니 요 x값이 마이너스 2 미만 b 초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불러오니까 해가 벌어진 것도 딱 맞고요. 우리 지금 포인트는 뭐니? 마이너스 2랑 b가 뭐라고 읽어야 돼? 근이라고 읽어야 되죠? 두근. 그치? 그러니까 근과 계수관계를 써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 한 개 근과 계수관계 쓰면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랑 b를 곱한 게 마사 마이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네. 맞죠? 자, 뭐 값은 구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대입하자. a에다가 대입하자. a는 2b-4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는 a의 2배니까 4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해서 3b가 얼마야? 9네. b값이 3이네요. b값 3이니까 a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크다 작다는 그냥 아래쪽 위쪽이다 부등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고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야? 근이다가 중요한 거죠. 근이다. 자, 296번 볼게요. 우리 요거 2차 함수 할 때도 똑같이 해봤거든? 결국엔 함수의 차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지금 이제 밑에 거를 안 보고 그냥 해볼게요. 안 보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만 좀 끌어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fx라고 해볼게요. 요걸 gx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함수의 차가 중요하다 했었죠. 자, 일단 뭐 차근차근 써보면 요거의 두 근이 지금 알파하고 베타인 상황이죠. 그럼 요거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 fx-gx는 0으로 이항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거. 맞죠? 이게 다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때 했던 거잖아. 근데 f는 2차, g는 1차이기 때문에 f에서 g를 빼도 여전히 2차 함수일 거고 그럼 f의 초고차항 개수를 따라가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더라. 뭐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죠. 괜찮죠?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 자, 하고서 뭐 지금 보니까 기억번 t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f가 지금 두 점하고 만나죠? 기억번 일단 맞고요. 니은번의 의미는 뭐니? 니은번? 니은번 이거 어떻게 풀지? 뭔가 생긴 걸 보니까 AQ제곱 요 그림이 좀 크니까 밑에 써놓을게. A, B, C, P, Q F가 2차 함수 A, B, C인 거야. G가 1차 함수 P, Q야. P, Q. 자,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의 의미는 뭘까? 얘들아?
아까 그 뭐냐 우리 요거 해봤던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F1의 의미였잖아. 그럼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는 뭐겠어요? 요거는 FQ죠. FQ. F에다가 Q를 집어넣은 값이지. 맞지? 아, 그럼 Q를 집어넣은 게 양수냐 음수냐를 묻고 있는 거네? 근데 Q는 뭔데? Q는 어디 있는 건데? 요 놈이네. 얘 의미가 뭔데? Y 절편이죠. Y 절편. GX의 Y 절편이 Q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내가 F에다가 이제 Q를 써야 돼. 근데 지금 Q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Q가 지금 양수죠. 충분한 양수가 될 것 같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Q가 양수니까 요 선상에 있을 거고, 거기서 F에다가 아무리 어디서 쏘든 간에 무조건 F는 양수로 꽂히겠네. 맞죠? 그래서 니은번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 괜찮죠? 자, 좋아요. 니은번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디귿번 요체로 한번 해볼게. AX제곱 B 빼기 이게 딱 차함수죠. 이게 F 빼기 C지. 이게 디귿번에서 지금 쓴 게 딱 요거야. 좌변에 있는 식이 F 빼기 G예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F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니까 A가 양수죠. F 빼기 G도 A를 따라갈 거고.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 조여졌어? 그러면 해도 조여져.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는 얘기다. 잘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죠? 자, 이 니은번 좀 중요했죠? 저거 한번 보시고. 요거를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거, 요 두 개를 해보자. 280, 다시 좀 돌아와서, 283번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나랑 같이 한번. 요거 하고, 뒤에 거, 또 모의고사 기출 하나, 또 나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가족권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책에다가 가족권만 좀 해석 좀 해볼래? 가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을 만큼 해석해서 써봐. 가 아까 우리가 해봤거든요. 가만 써보세요. 가만. 일단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가 됐든 간에 요거 는 0의 해가 마이너스 7하고 9란 얘기죠. 지금 요거로 방정식 측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근데 쌤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요 그는 요 스몰 x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해서 집어넣어 보면 4분의 1 마의 마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9도 집어넣어 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9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얻어낸 게 이제 뭐니? 요거 두 개로 첫 번째 건 F2가 제로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두 근을 찾은 거야. fx는 0의 두 근. 이해됐죠? 요 딱 그 단계만 잘 따라오면 돼요. 늘 하던 것이.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선 지금 부등식이거든요. f에 어쩌고 저쩌고를 집어넣었어. 그게 0보다 작거나의 해가 조여졌어요. 조여졌는데 조여졌죠.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지. 방향이 같으니까 조여졌는데 조여지면 아래로 볼록. 조여졌는데 해는 거꾸로 벌어져. 그럼 위로 볼록.
항상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편해. 알겠지? 계속. 혹시 조여졌는데 조여졌다 이게 조금 잘 안 와가는 친구도 있니? 내가 그냥 만든 말인데 괜찮아? 조여졌는데 조여졌다. 얘 조여졌는데 얘도 조여졌죠. 일단 아래로 블록이다. 아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안에다 아무리 뭐를 집어넣어도 F의 블록성을 깨트릴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요거 집어넣은 게 0 이하인데 지금 블록성이 아래로 블록이죠. 그럼 원래 거 F도 아래로 블록인 거야. 해서 여기서 내가 가족권에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죠. fx가 최고차항 k에다가 두근이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이 k라는 건 어떻게 돼? 플러스 다까지는 작성을 할 수 없는 거야. 괜찮니? 좋아요. 자, f를 끌어냈어요. 이제 미지수가 k가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 k를 결정해 주는 게 나 조건이겠죠. 나 조건. 그걸 또 한번 이해를 해볼게. 그럼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우리 어쨌든 f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풀려면 이항을 해야 되잖아. 그 2x-3분의 13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래서 fx는 그대로 쓰고 2x-13을 이항을 해볼게. 3분의 13.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지? 물론 이제 k는 플러스인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다. 위치 관계가 총 3개다. 아래로 블록인 게 위치 관계가 3개인데 항상 0 이상이려면 그래프는 접하거나 떠 있을 수밖에 없다. 요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0 이하다로 접근을 해야겠죠. D가 0 이하다를 써볼게요. 일단 정리는 한번 좀 깔끔하게 해야겠다. k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3분의 14 요게 0 이상이다. 4분의 D 한번 써볼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썼고요. 전개점 한번 해보자. 4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3k 플러스 1 요놈이 0 이하면 되겠죠. 이러한 k 뭐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뭔가 f3의 최대 치수도 나오겠네. 요거 3 좀 곱해볼게요. 뭐 인수분해가 되겠지. 안 맞도 하고 4, 3, 3, 1 4, 3, 3, 1 이렇게 하면 이제 9하고 4하고 딱 되겠네. 맞죠? 마마. 자 해서 요 k의 범위를 이제 드디어 구했죠. 4분의 3하고 3분의 1이야. 근데 지금 조여졌지? 그럼 해도 조여지겠네. 따라서 k의 범위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여진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겠니 얘들아? 따라왔어? 괜찮죠? 구하라는 건 F3의 최대 치수야. F3을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지금 F3을 구할 수 있죠. F3은 얼마니? 5K네, 5K. 해서 여기다 그냥 5배 하시면 되겠지? 3분의 5, 5K. 에다가 4분의 15가 되겠네. 최대 치수가 나온다. 네? 그래서 뭐 라지 M 빼기 라지 스몰 M 하니까 뭐 12분의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되게 좋은 문제죠.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 느낌이. 그치? 저 F 안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 2차 방정식 개념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위치관계 파악하는 연습도 시킬 수 있지.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딱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야. 이 문제가 잘 만들어진 문제죠. 모의고사 기출. 자, 다음 넘어와서 이제 아까 하려던 거 또 다시 한번 해볼게. 어딨냐? 297번 한번 해볼게. 297번.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그래도 고민을 해봤죠? 한번 해볼게요.
y좌표가 이 y좌표가 3, 8이라는 게 포인트잖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뭐 위로 볼록이래. 음수니까 x 플러스 1하고 두 점에서 만났는데 y좌표가 3하고 8이야. x좌표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y좌표가 3인 거니까. 그럼 x좌표 2네. 2. 요 지점이 2. y좌표가 8일 때 요 지점이 7.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fx-x만 쓰. 이게 괜히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봐.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 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핵심이 있다고 했잖아. 차함수를 내가 계속 강조하죠. 차함수.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주어졌어. 여러분들은 fx는 gx의 근이 1하고 3인 거를, 2하고 7인 걸 지금 아는 거야? 그럼 요거 풀 때는 이항을 하겠죠? 이렇게. 그거의 두 근이 2하고 7인 거고요. 근데 여전히 얘는 차수를 누구 따라가? F 따라가니까 위로 볼록인 거지. 최고 차원 계수도 F를 따라갈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이게 F 빼기 G인 거죠. F에서 G를 빼면 딱 이렇게 되잖아. 요게 마이너스 G니까. 그치? 물론 이거의 의미가 지금 뭐야? 결국엔 이 G 이항 해보면 F가 G보다 큰 부분 구해라. 요 위에 부분 구해라. 인 건데 그런 이해가 없어도 그냥 얘를 F 빼기 G로만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F 빼기 G가 지금 어떻게 작성이 되는데 최고차원 계수는 몰라. 근데 두 근이 2하고 7이잖아. 최고차원 계수는 음수인 건 알고요. 걔가 0보다 크다. 아무 이해가 없어도 요것만 이해만 있으면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원 계수 음수니까 벌어졌으면 조여져야겠죠? 정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뭐 그래프에 대한 이해 없어도 되는 거지. 차함수에 대한 이해만 잘 돼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을 썼지만 이거 안 쓰고도, 이거 밑에 거 안 쓰고도 딱 이제 봐봐. 2하고 7을 구하려면 이거 3하고 8은 집어넣겠죠. 2하고 7에서 만나네. F 빼기 G가 두 근이 2하고 7이네. F 빼기 G는 근데 위로 볼록이네. 그러면 F 빼기 G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조여질 거고 두 근이 2하고 7이었네 하고서는 이렇게 바로 꺼내는 거야. 나중에 연습이 되면. 이해되니? 그죠? 계속 지금 강조하지? 차함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모의고사 기출 특히 교수님들도 아니까. 그지? 차함수가 너무 중요하다. 자, 풀었고요. 298번도 나랑 해볼게요. 별표 쳐봐. 야, 이거 봐봐. 또 F 빼기 G 아니야? 그치? 참 중요하다. 한번 봐볼게. 영이 아닌 실수 P래. 그렇고요.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어. 그거 꼭지점을 A라고 했대. Y축과 만나는 점 B. 좌표는 구할 수 있겠네. 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했대요. L. 그러할 때 그걸 L을 GX라고 하자. 그럼 F 빼기 G가 0이야. 즉 F가 G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얘의 해를 구했을 때 해가 개수가 10개가 된다. 일단 이런 이해야. 되겠지. 그래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어도 돼요. 그냥 F 빼기 G가 0 이하다. 그것만 잘 풀어볼 거야. 그립 좀 확대해놓고 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잘 생각해봐. 이거를 막 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있잖아.
차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f 빼기 g는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블록이니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그치? 대답은 해주고 있는 거지.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f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그거랑 뭐만 알면 돼? 투근만 알면 돼요. 투근이 그냥 만나는 점이잖아. 어머, 얘는 0이야? 이것만 알면 되네? 얘 근데 뭐래? A가 꼭지점에 좌표래요. 꼭지점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구해? 대칭축 공식 쓰면 되죠. 대칭축 공식. 마이너스 2A 분의 B. 특별히 필요한 개념이 단 하나도 없지? 우리 늘 해오던 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P랑 0인 걸 알게 됐어요. 해서 지금 구하는 부등식은 뭐니? 요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그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P하고 0이 됐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돼요. 조여졌으니까 해도 조여질 거 아니야. 자, 요게 부등식 해다. 깔끔하게 끝났지. 그치?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해가 10개가 되게끔 하는 P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뭐 이제 세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 지금 P에 대한 언급이 0이 아니라고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그렇고. 이게 딱 보니까 이 음수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실제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내신 변형을 낼 때. 이게 사실 P가 양수란 보장이 없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단 설명해 볼게. 그래서 얘가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요거 구한 경우는 P가 양수일 때고요. 두 번째는 P가 음수일 때겠지. P가 음수일 때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P가 오히려 큰 거잖아. 그러니까 해는 오히려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클 거니까. 그치? 해서 어쨌든 요거 이제 합한 게 해가 10개래. 정수의 개수가 10개. 자, 모의고사 문제의 특징. 기본 문제의 결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해가 몇 개야겠니? 잘 생각해봐.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요거 합쳐서 해가 10개여야 돼. 10개. 0은 지금 둘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 지금 0은. 그럼 0 하나 빼면 몇 개 있어야 돼? 9개. 그쵸? 여기 생각해봐. 여기 몇 개 있어야 되니? 여기? 어, 10개. 그쵸? 10개가 총 10개가 있어야 되면 여기 몇 개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0이) 아니네. 아, 0 빼고 0 빼면 그냥 5개죠. 5개. 그치? 0을 빼야 되니까 5개. 그러니까 여기도 5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경계값 찾기 에다가 같아도 되는지 체크.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쵸? 자, 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교훈을 내려볼게. 결론을 내려볼게. 그럼 이게 뭐 컨디션 좋을 때는 분류가 되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또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또 용어가 있어요. 또 분할적 사고라고 해요. 요거를 어떤 미지수가 나오면은 걔가 양수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항상 따지는 이 사고방식을 분할적 사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심어두면 여러분 이게 은근히 되게 어렵거든. 이 머릿속에 내재시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면 돼요. 상위권한테 꼭 필요한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예시를 들거든.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차 함수지, 2차 함수. 그죠? 요거 이제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느냐. 뭐 단편적으로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로 쓰겠죠. 뭐,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뭐 내려왔을 때, 뭐, 위로 볼록일 때, 뭐 하는데, 애초에, 이런 생각이 딱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3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일단. 그러니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함수식의 꼴은 27개인 거예요, 일단. 이해돼? A가 양수 0 음수, B가 양수 0 음수, C가 양수 0 음수. 2차 함수랑 보장이 없는 거죠. 이해되지? 이게 분할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내 용어가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되겠죠? 분할적 사고를 꼭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거 이제 양수라고 생각해서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렸다는 거죠. 한번 끌고 가보시고, 자, 뭐 개념을 또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300번. 이 2차 부등식 문제 풀다 보면은 그 80%의 문제 있잖아. 전형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80%는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묻는 것들. 저게 아래에 있다. 키워드는 딱 2개지. 아래에 있다랑 항상. 그럼 아래에 있으니까 작다라고 할 거고, 이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항상이잖아요.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지 뭐. 아래로 블록이네. 아래로 블록인데 항상 x축보다 떠 있어야 돼. 그럼 되는 거는 요 케이스밖에 없대.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게 끝이야 그냥. d가 0보다 작다 쓰면 끝나는 거야. 뭐 풀이는 한번 해볼게. d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0이니?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조여지겠다. 그래서 뭐 거의 문제들이 대동소이하다. 자, 302번을 한번 해볼게. 요건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302번. 조금 다르죠? 또 키워드가 2개지. 항상 아래쪽이야, 항상 아래쪽. 그럼 아래쪽하고 항상을 연결을 시켜야겠지? 자, 보자. ax 플러스 a.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역시 이항을 할 거고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니? 구간이 있는 게 차이 아니야? 구간? 맞죠? 1부터 2까지라고 구간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이거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될까? 이게 1부터 2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개념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해볼게. 자,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냥 잘 모르겠지만 뭐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이렇게 돼 있어. 1부터 2까지만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 분홍색 그래프가 항상 만약에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필요한 개념은 뭘까? 잘 봐. 만약에 요 y는 0이란 건 x축이잖아. x축. x축이 여기 생성이 돼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어때? 분홍색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밑에 있니?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밑에 x축보다 밑에 있으려면 x축이 요 위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x축이. 그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결국엔 얘가 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의 기준점이 뭐냐? 요 놈이거든요. 요 놈. 얘보단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나머지가 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뭔데? 이 구간에서의
최대죠, 최대. 그 최대값보다는 위에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이걸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푸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암기하기는 너무 개념적이거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제 구간이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fx죠.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이 만약에 요번에도 이렇게 생성이 돼봐? 그럼 안 되겠죠. fx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치? 그럼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은 어디에 위치해야 돼? 요 밑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그 기준이 뭐야? 최소한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요 밑에 설치가 되는 거겠죠? 얘의 의미가 뭐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지. 최소값. 그쵸? 그래서 개념이 딱 이렇게 두 가지다. 아, 얘가 항상 0보다 밑에 있으려면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있을 건데 그 최대가 그냥 얘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밑에 있다.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이 구간에서. 그러면 이 x축이 이제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0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최소값보다는 클 거니까 자동으로 0보다 큰 효과가 있겠죠. 이거 잘 이해됐니? 그치? 그래서 개념이 이렇다. 조금 살짝 복잡하죠? 뭐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돼. 되겠니? 됐고, 한번 풀어보시고 좀 어려우면 또 질문해보고. 자, 우리 305번은 나랑 같이 저번에 한번 정리했었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내가 그 예외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었잖아.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다시 한 번만. 이거 일단 공식은 어떻게 돼? 내가 외우라고 한 거. 마마랑 이거는 뭐야? 윗불 아래마. 그쵸? 윗불 아래마.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면 그냥 기본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일단 써요. 그냥 윗불 엔드죠. 엔드. 요거 꼭 생각해야 돼. 엔드 아래마. 요거는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조건을 추가로 또는으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 예외 조건이 뭐야? 이게 같으려면 윗불 아래마인 경우도 되지만 분자가 0일 때도 0은 0으로 같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예외 조건이죠. 그래서 분자가 0인 경우도 딱 써주면 좋겠다. 되겠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거 정리를 그때 어디서 했냐면 1차 부등식 단원에서 했어. 1차 부등식. 근데 여기는 지금 차이가 뭐냐면 있잖아. 요거 0인 거 해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x-2에 x 플러스 5니까 2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인수분해해서 여러분들이 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재미가 없네.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좀 문제가 재미가 없어. 뭐 이걸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기가 이게 아니고 뭐 이랬다. 분모가 이랬다고 쳐. 분모가. 그러면은 2인 경우에는 해가 빠져야 되죠. 왜? 2인 경우에는 얘가 x-2, x-3이기 때문에 x가 2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럼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1차 때는 그냥 했어도 됐지만, 여기까지만 했어도 됐지만, 이제 최종본을 지금 완성을 시킬게. 지금 2차 부등식까지 해서 최종본은 뭐냐? 요거에다가 이제 뭐까지 생각을 해야 돼?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요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겠지. 되겠니? 좋아요. 그건 이제 기본 조건이니까. 자,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x-2죠. 게다가 x 플러스 3.
자, 요거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5부터, 아이고, 벌어져야 되죠? 벌어지고, 또는 얘도 벌어지고. 자, 에다가, 엔드.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요거에다가, 요거 이제 또는을 합쳐야죠. 요거가, 근이 마이너스 2하고 5였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합치고 이거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0이 돼서 안 되니까 이것도 빼줘야 돼. 이렇게 되겠지. 조금 복잡할 수 있죠? 조금. 근데 얘는 기분이 좋다. 이미 마이너스 3하고 4는 여기서 빠져야 돼. 그치? 얘는 뭐 그러니까 버리고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요거 이제 구간 구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2하고 마이너스 5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5,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부터 4. 마이너스 3 어디야?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겹친 게 요만큼이네. 요만큼. 거기다가 요걸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2초가 4 미만에다가 요거를 합쳐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2 포함되고 마이너스 5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겠죠. 해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가 되니? 해가 이렇게 나온 게? 조금 복잡하죠? 그 예외 조건만 잘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죠? 한 문장만 더 합시다. 한 문제 하고 끝낼게. 알겠죠? 자, 309번 할게요. 309번. 요거 배우면 좋아. 309번 별표. 요런 게 되게 중요해. 시험에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내신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범위 추론하는 거거든. 2차 부등식 추론하는 건데. 자, 일단 두 개 다 아래로 블록이야. 두 개 다 아래로 블록인데 첫 번째 해는 지금 크다 벌어졌으니까 첫 번째 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벌어지게끔 나올 거야. 첫 번째 해는. 두 번째 거는 조여졌으니까 조여지게끔 나오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 그래프 개형을 일단 그려놨어요. 부등식이 해 생긴 걸.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조합을 해보면서 해 범위에 맞게끔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해가 이미 1, 2 이상 2 이하랑 4 딱 하나로 결정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이런 해가 나올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될까 해서 자, 일단 뭐 벌어진 거 한번 이렇게 세워놔 볼게요. 이렇게. 모르겠어. 해놓고 요 놈을 옮겨봐. 요 놈을 왔다 갔다. 자, 왼쪽부터 옮겨볼게. 이렇게 슬금슬금. 요거 되냐 안 되냐. 요거 교집합은 여기죠. 겹친 데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4 이런 게 튀어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쪽도 쏙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살짝 옮겨서 살짝 걸쳐봐. 이렇게. 자, 얘 어때? 요만큼이지. 얘도 그냥 범위 하나만 딱 있네? 딱 얘도 안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옮겨보는 거야. 조금 더 옮기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얘가 벌어져서 딱 여기까지 와요. 그럼 어때? 여기 범위 해 하나 나오고 이거 겹치는 거 딱 하나. 이런 경우가 나는 거죠. 그 이외에는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좀 더 벌어졌다고 해봐. 그럼 구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x는 4 이렇게 냈지만 만약에 해를 구했더니 4, 5다 1, 2랑 4, 5다 이렇게 냈으면 지금 이 경우가 정답인 거야. 맞죠? 그래서 순서대로 1, 2, 4, 5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여기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야. 진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져. 출제를 하기가. 자, 그래서 정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벌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가 4, 여기가 1, 2가 되겠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2.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의 해가
지금 부등식이 두 개가 있죠. 이 첫 번째 거의 해는 x는 얼마짜리야? 벌어진 거의 해죠. 벌어진 거의 해는 2하고 4지. 2하고 4. 두 번째 거의 해는 조여진 거의 해죠. 1하고 4네. 그래서 어떻게? 두근을 알았잖아. 근과 계수관계 쓰는 거지. 두근 합. 6은 마이너스 1. 두근 곱. 8은 b가 되겠고요. 두 번째. 두근이 1하고 4니까 두근 합. 마이너스 c. 두근 곱가 d다. 이렇게 이제 풀고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305번까지인가? 305번? 275번까지였죠. 310번. 310번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